안녕하세요. 목동한 치과 안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서 성공률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종류가 정말 많아요. 스트라우만, 오스템, 덴티움 여러 회사들의 임플란트가 있고 각기 자신의 임플란트가 좋다고 선전을 합니다. 과연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서 임플란트 성공률을 크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임플란트 성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어요.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곳에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임플란트가 잇몸뼈와 잘 유착이 되어야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치아처럼 위에서 가해지는 힘을 지탱해야 하니까요.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씌우면 티타늄 표면과 치조골이 서로 붙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바로 골 유착이라고 해요. 이 골 유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티타늄의 표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옛날 임플란트는 표면이 매끈했기 때문에 골과 붙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률도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들이 연구한 게 바로 여러 가지 표면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플란트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친수성, 물과 친하게 만들어서 뼈가 더 잘 달라붙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SLA나 CA, XP 등 SLA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면 처리 방법에 대한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럼 표면 처리에 따라 진짜 성공률이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임플란트의 대부분은 SLA 계열의 표면 처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공률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SLA 표면 처리를 한 임플란트 표면에 과 유착성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면 처리 방법이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의 공통 결론은 초기 골 유착 속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 성공률 6개월에서 10개월에 걸친 장기 성공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즉 어떤 표면 처리든 잘 신기만 하면 성공률은 거의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표면 처리가 좋아지면 처음 2-4주 동안에는 임플란트가 뼈가 붙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 부하처럼 처음 안정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약간의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보통 3에서 4개월 이상 충분히 고유착을 시켜놓고 그 위에다가 치아를 올립니다. 즉시 부하 임플란트라고 임플란트를 하고 바로 위에 보철물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치료 방법은 실패 확률이 높아요. 일부 치과에서는 이렇게 빨리 임플란트를 하는 것을 광고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기도 하죠. 수술을 하고 끝나고 난 뒤에는 임플란트 실패로 고생을 하는 것은 온전히 환자분의 몫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교과서적으로 3에서 4개월을 충분히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표면 처리 기술력 차이는 99% 사라지고 어떤 임플란트는 똑같이 안정적으로 골 유착이 됩니다. 그럼 임플란트 성공률에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성공률의 영향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임플란트를 할 환자분의 상태예요. 임플란트를 하는 곳에 치조골이 단단한지, 치조골의 높이는 충분한지, 치조골이 단단하고 골 높이가 높을수록 임플란트 뿌리를 더 잘 지지해 줄 수 있겠죠. 또 염증은 없는지예요.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골 형성이 잘 되지 않아서 골 유착이 되지가 않아요. 흡연 여부나 당뇨병도 임플란트 성공률의 확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플란트 뿌리가 치조골과 잘 유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플란트 한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조골을 형성하는 여러 물질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흡연이나 당뇨는 잇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성공률을 낮추게 됩니다. 자, 임플란트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는 바로 의료진의 경험과 기술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각도와 깊이를 조절하고 뼈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림플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고리식도 필요하고요. 교합을 적절히 맞추는 능력 등이 임플란트 성공률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의 치조골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력의 일부입니다. 일부 치과에서는 어떻게든 임플란트를 하려고 환자분의 상태에 상관없이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더 내려가게 됩니다. 같은 임플란트를 쓰더라도 경험이 더 많은 의사는 실패율이 1% 미만이지만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5에서 10%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는 결국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임플란트는 어려운 수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유를 가지고 안전한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 우선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나오는 임플란트 성공률은 충분히 검증받았기 때문에 제조사에 따른 성공률 차이는 크진 않아요.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임플란트는 브랜드보다 치료하는 의사가 성공률을 결정합니다. 나에게 맞는 수술 계획이 있는지 보세요. 뼈 이식이 필요한지, 언제 식립하는 게 좋은지, 임플란트 위치와 개수는 적절한지, 교합 조정이 잘 되는지, 이런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기술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의 차이가 환자분의 성공률을 크게 바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임플란트가 워낙 잘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수술 계획과 의료진의 경험, 그리고 환자분의 치료골의 상태의 관리가 임플란트보다 성공률을 결정합니다. 임플란트가 실패를 했다면 아마도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의 과도한 마케팅이나 매출 압박 등도 이런 잘못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상 안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